요즘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점점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백내장이 좀 폭증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백내장 생기는 나이가 많이 또 어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40대 이하의 백내장이 우리 병원에도 하루에 한 명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이 많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떠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백내장을 폭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이상한 18년차 안과 전문의 안과 언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백내장이 오는 나이도 젊어지고 백내장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이 폭증하고 있는 당뇨 때문인데요. 당뇨가 과거에 1970년도에는 굉장히 수가 적었다고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진단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빈도였다면 지금은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 환자분이 전체 인구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가 많아진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바로 비만인데요. 예전 과거에 비해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가공식품이 많아진 이유가 이 비만이 많아지게 한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당뇨를 더 폭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높아지면 백내장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심지어 당뇨 백내장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체는 원래 투명하고 맑은 수용성 단백질이 가득 차 있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이 축적이 되면은 끈적끈적해지고 그러면은 그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묽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수정체가 팽창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혼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전은 당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당과 단백질이 결합한 최종 당화 생성물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막 쌓이게 돼요. 여러 세포와 피에 다 쌓이게 되면 그게 우리 몸의 세포를 다 늙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피부에는 기미가 바로 그거예요. 피부를 망가뜨리니까 기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수정체 안에도 들어가면 기미처럼 혼탁이 까맣게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전으로 백내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45세 이하의 분들이 당뇨가 있으시면 4배, 5배까지 백내장이 올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50대, 60대는 이미 백내장이 생길 만큼 이제 고령이 진행되니까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2~3배 이상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이 빨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국에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몇 배 더 백내장이 생기는지를 이렇게 보고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 논문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도 44세까지는 3.8배 백내장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세부터 60세까지는 2배, 그리고 70세 이상은 1.5배에서 2배, 여전히 백내장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세까지는 당뇨가 2.2%예요. 그러면 40세까지는 100명 중 2명 정도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40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10명 중 1명이 당뇨입니다. 그런데 50대에는 5명 중 1명이 당뇨가 되고요. 65세에 넘어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가 돼요. 요즘 들어서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만이고 하나는 가공식품. 당뇨를 굉장히 유발하는 식품들인데 단순당 섭취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젊은 환자인데 당뇨가 오신 분들의 87%는 비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단순당을 많이 섭취해서 비만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당능 장애 또는 그 전 단계에서 내당능 장애로 가지 않게, 내당능 장애에서 당뇨가 되지 않게 하려는 연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간 미국에서 연구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뇨가 더 가지 않게 생활습관 교정한 것과 당뇨 약을 드시는 것과 비교를 했더니 생활습관 교정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당뇨를 진행하는 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는 이 성공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활습관을 교정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 체중이었습니다. 체중을 10% 가까이 줄이는 것을 계속 권장했는데요.
식전에 공복 혈당이라는 게 있죠. 밥을 먹기 전 혈당이 내려갑니다. 인슐린이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체중을 줄임으로써도 저절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들은 성인병이 없고 당뇨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거든요. 밥을 먹고 또 사냥을 하러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고 하니까 몸이 다 건강하고 비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당뇨랑 굉장히 좀 직결되는 성인병이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150분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천천히 걷기는 안 됩니다. 빠르게 걷기 또는 느리게 뛰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심박수가 90에서 130 정도 되는 것이 좋고, 그 이상은 너무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심박수를 유지하는 존 2 운동 정도를 중등도 강도의 150분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박수를 재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뛰면서 편하게 3마디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하기가 힘들거나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강도를 낮춰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먹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스 유발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적게 했다고 하는데, 명상은 많이는 아니고 매일 5분 정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생활습관 교정 자체만으로도 당뇨로 가는 발생을 58%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것은 41%밖에 감소를 못 시켜서 실제로 당뇨를 일으키는 것이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유명한 연구에서 밝혔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생활습관을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것은 뭐 제가 전혀 뭐 연관됐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고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눔이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딱 이 눔이 식단, 운동, 체중 기록,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AI가 영양소와 칼로리까지 계산을 하고 여기서 내가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황색 채소를 안 드셨어요. 그걸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과당 주스 드셨네요. 내일은 허브차를 드세요. 이런 지시를 자꾸 내리는,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습관 교정을 해주는 그런 어플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습관을 좀 교정하는 것이 이 당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전에 선조들은 두 끼만 먹었다고 해요. 세 끼를 먹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 끼가 아니라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공복 혈당을 맞이할 데가 없어요. 공복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8시간 이상 먹지 않은 때가 드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 이상을 안 먹는 게 좋다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계속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인슐린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과식을 한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또 공복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췌장을 쉬게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나눠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쉬고 칼로리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해요. 왜냐면 쉬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을 내는 췌장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혈당을 올리지 않고 먹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에는 너무나도 과당 음료도 많고 정제 탄수화물 그대로 그냥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밀가루, 쌀, 설탕, 많은 것들, 과당은 음료수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냥 음료수 시중에 파는 것들 드시는 게 과일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같이 드시거나 그걸 먼저 드시면 좋겠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음식으로는 이제 통곡물, 현미나 귀리, 보리는 껍질이 있으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류, 우리가 렌틸콩 진짜 좋다고 요즘 저속노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병아리콩, 렌틸콩, 검은콩, 이런 것들이 단백질,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들어있지만 같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요. 견과류도 혈당 조절에 좋고,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어서 양파를 드시면은 혈당을 낮추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정말 적은 단백질 음식으로는 유명한 게 닭가슴살, 그리고 연어, 계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애초에 혈당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드시기 전에 샐러드나 치아씨드 같은 그런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백내장이 정말 좀 더 악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당뇨와 백내장이 직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당뇨를 생기지 않게 하는 식습관 자체가 노안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가 되지 않게 하는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체중이에요. 젊은 당뇨 환자분들의 87%는 비만이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10%의 체중 감량을 하면 공복 혈당도 더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관리는 매일 5분간 명상을 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과 대처 방안을 자기가 적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등도, 심박수가 90에서 130 정도의 운동을 하셔서 느리게 뛰기나 빠르게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식을 갑자기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니까 과식을 왜 내가 하게 됐을까를 이유를 적고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스스로가 생각해서 적는 것도 그 생활습관 방지에 중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과당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각자 깨닫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